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저출생 때문이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남녀 둘이 결혼해 아이 2명을 낳으면 인구는 유지됩니다. 이는 합계 출산율이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한국은 겨우 0.7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저출생으로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는 빠르게 사라져 개인의 삶도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고갈 위기에 처한 것처럼요. 쉽게 말해 점점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데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이 현실을 반영하듯 인터넷상에서도 아이를 낳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무책임한 일이다. 출산은 나에게 마이너스다. 태어나서 행복한 사람만 아이를 낳으면 된다 등의 비출산에 대한 의견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저출생 문제를 직면한 2030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요즘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평균적으로 6억이 든다고 해요. 6억 세금 내기 대 아기 낳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6억 세금보다는 그래도 아이를 낳아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를 닮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니까 되게 행복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본인을 낳고서 엄청 행복해 하셨나 봐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한 명 낳기요. 아기가 이렇게 가족한테 주는 그 행복을 정말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아기 낳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세금 낼 것 같아요. 아이 낳는 데는 돈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시간과 정성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잃을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해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이를 낳죠.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뭔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있어야만 부부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이가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고 6억 세금 내면 이거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남는 게 있잖아. 아이가 남잖아. 그래서 아이를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경제적인 여건만 갖춰진다면 저는 3명 낳고 싶어요. 전 아이 낳겠습니다. 물론 그 아내분이랑 이제 원만한 합의를 해가지고 아이를 제가 낳는 건 아니니까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서도 제 자신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거기서 느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아이를 낳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6억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6억 낼 바에는 아기를 낳는데 저도 아기 낳을 생각은 없어요. 그냥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힘들기만 할 것 같아서 굳이 낳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출생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면 너무 많은 게 바뀌잖아요. 제 몸도 바뀌는 거고 제 역할이 엄마라는 역할과 아내라는 역할 두 가지가 새롭게 추가되는 건데 동시에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나 혼자 입에 밥 먹기도 힘든데 뭔가 애를 낳고 사실 결혼하기도 사실 쉽지 않으니까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뭔가 조금 점점 만나서 결혼해서 모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과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자연스럽게 그게 저출산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리 잡기가 많이 환경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너무 불안하고 이런 시대가 와가지고 아기 낳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건 돈 때문인 것 같아요. 집값이나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나 교육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드는 돈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를 안 낳으려는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도 원래는 무조건 낳아야겠다는 주의였는데 요즘은 굳이 낳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기는 해요. 집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게 결혼해서 집도 얻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이 월급을 모아서 결혼을 하고 집도 사고 만약 대책 없이 아이만 낳기에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 심해진 개인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고 그리고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를 낳으면 여성은 아무래도 몸도 좀 많이 상하고 요즘은 또 대학원도 많이 가고 또 늦어지고 하면은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아이를 좀 낳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24년에 도입되는 저출생 대책 대표적인 거 3가지를 저희가 적어왔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일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부모 급여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돈 준다고 애 낳아라 한다고 애 낳는 것도 아니고 집을 일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거나 적당히 키울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좀 좋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을 이제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제 커리어가 중단되는 걸 이제 걱정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육아휴직이 이제 18개월을 더 늘다면 더 부담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괜찮은 것 같은데 육아휴직 확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얼마 전에 둘 다 결혼을 해서 이제 애를 낳고 있는데 집에 관련해서 걱정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기준 좀 완화하고 특별 공고가 많아지면 확실히 어쨌든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금자리를 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일본 같은 주택 관련 혜택이 많아지면 조금 더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이 좀 제일 와닿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미 아이를 안 낳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한테는 그닥 실효성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육아휴직도 6개월 늘린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난다고는 생각 안 하고 부모 급여도 사실 요즘 30만 원이면은 밥 몇 끼 먹으면 끝날 수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효성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여자고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 입장이라면 이런 혜택들은 솔직히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이 되지만 사실 이런 게 좋아서 한다기보다 그냥 자신의 마음가짐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혜택도 좀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그거를 계속 마인드를 심어줘야 더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확대 계속 지원 사업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늘리고 했을 때 회사의 분위기 같은 것도 그쪽을 더 생각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저런 게 된다 해도 사람들의 인식이나 그런 것부터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아이를 낳고 양육할 의사는 있지만 육아와 일 병행, 보금자리 마련, 금전적 어려움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 무조건 돈을 준다기보다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